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선 비교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주인공 고정된 포맷 전개된 멘트 세련된 유치가 화려한 특수 효과 저희는 사용합니다. 우리들만의 B급 정서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여기는 B급 라디오 보라 보라.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해피바이러스 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의 토크 부자 토크 만수르. 왜? 에리버디입니다. 펀디 형. 네. 펀디 형은 평소에 절약하는 거, 뭐 절약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진 않아. 네. 딱 봐도. 맨날 뭐 할 때마다 모자 사야지, 옷 사야지. 잠깐. 이거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요? 절약할 돈이 없어요. 그럼 되게 비슷하네. 어쨌든 절약하는 거 있어요? 절약하는 거? 절약은 하지 않지만 귀하게 씁니다. 귀하게 쓰 그러니까 뭐 아끼는 거. 옷이든 뭐 신발이든 모자든 가지고 있는 거를 되게 오래 써요. 오래. 네, 가전제품 핸드폰도 오래 쓰고 핸드폰도 기본 한 3년? 요즘 2년 주기로 2년도 안 되게 바꾸는데 저는 뭐 거의 핸드폰 사면 3년 이상 쓰고요. 진짜 고장나지 않으면 잘 안 바꾸고 네, 저는 좀 아꼈어요. 근데 그런 거요. 지인들 봐도 막 절약에 아끼는 건 아닌데 네. 유독 거기에 좀 약간 꽂히는 거 있잖아. 별거 아닌데 막 이거에 막 해가지고 절약하거나 아끼는 사람도 있어. 저는 치약 뒤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 네. 저는 설거지 할 때 그 주방 세제를 그렇게 아껴요. 주방 세제를요? 네, 그렇게 아껴요. 이상하게 그거는 어떻게 아끼는 아까워.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냥 조금 써. 아 맞네. 조금 써. 아 맞네. 한 번에 막 이렇게 쭉쭉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쓰고 닦다가 또 조금 쓰고 이게 이상해. 거기에 조금 저는 약간 절약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저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낄 돈은 없고 그리고 뭐 이 짧은 인생 즐기자. 오늘 마실 아메리카노를 왜 내일 마십니까? 오늘 먹어야지. 오늘 마시고 싶으면 두 잔이든 세 잔이든 그냥 마신다니까. 아니, 한 잔만 원데이 원커피.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아니라 꼭 그렇지만은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좀 네. 힘들어. 이 소비보다는 전략에서 더 좀 피곤해. 큰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벌써부터 지금 피곤해. 이게 뭐 궁상도 궁색도 아닌 최소한의 소비로 살아간다. 오늘은 우아하게 절약하기. 벌써 좀 답답해. 지금 특집으로 가슴 함께합니다. 네. 자, 먼저 오늘 보라보라를 찾아준 특급 게스트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동해에서 온 최다혜입니다. 네. 이사를 같이 살고 있는 이준수라고 합니다. 부부. 네, 부부시구나. 부부. 네네. 더 답답해. 한 명이 아니라 둘이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센터로 잘못하고. 진짜 솔직히 저는 원래 초면에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그냥 일단 좀 그래요. 초면에 그런 말 많이 해. 그럼 많이 하고. 그럼 초면에 많이 하는데 너무 그래요. 근데 한 분이, 그러니까 좀 궁금하긴 한 게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셨잖아요. 주제가 우아하게 절약하기. 네네. 조금 궁금해요. 이 절약을 어떻게 해야지 우아할 수 있을까? 그 전에 일단 두 분의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 그렇죠. 그 중요하죠. 예. 부부 초등학교 선생님. 선생님이요? 네. 네네. 두 분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지금. 몇 학년 몇 학년 지금? 저 5학년. 5학년. 네. 고학년이 담임 선생님. 네네. 저는 5학년, 저도 5학년. 5학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분만 딱 보고 과목을 맞춰보는 건 어때요? 진짜 모르잖아요. 근데 다 하잖아요. 전교까지.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그럼. 나는 깜짝 놀랐는 게 이 친구가 소름 돋아 이럴 때마다. 아니,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인 거네, 지금. 우린 초등학교 때 과목이 왜? 아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잊어먹- 일단 다 할 줄 아셔야. 지금 두 분이 같은 학교 근무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큰일 나죠, 그래. 요즘에 어떠세요? 학교 생활이라는 게? 네, 많이 어려워져, 애들이. 네. 그래서 좀 침체돼 있고, 학교 오면 이제 체육하는 맛도 있고, 네, 오면 레슬링도 좀 하고, 아까 같은 뭐 좀 이런 농담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내기하고 이렇게 이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리두기로 하다 보니까, 꿀밤을 때려도 때릴 수가 없잖아요. 신체적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는 어떤지가 궁금해서. 현실적으로는 계속 저희가 이제 거리 유지하자고 하지만, 근데 12살밖에 안 된 친구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켜보는 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근데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소한의 소비로 생활하는 전략 노력가.
전 처음 들었거든요. 이거 만드신 거 아니면 원래 이런 단어가 있나요? 뭘 길어? 없는 단어인데 제가 아, 그죠. 저도 네. 처음 들어서 그럼 고수라고 본인들을 평가하지 않고 노력가라고 하셨는데 뭐 차이점이 있어요? 고수랑 노력가? 절약 고수라고 스스로 부르기에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더 잘 절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말은 어떻게 하면 돈을 최대한 안 쓸 수 있느냐를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그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될까? 네, 그런 입장에서 전해드리고 굳이. 싶어서 네. 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많이 써야 될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아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쓸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달아서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우아하게 절약하기 이런 단어가 좀 됐군요. 좀 기대가 되네요. 당연히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물음표가 들 텐데 언제부터 그럼 이 절약이요? 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저는 원래 되게 일상이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돈으로 다 해결하면서 살았는데 큰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절약을 시작하게 됐어요. 돈이 많으셨나 봐요? 아니 돈이 없어서 지금 분명히 돈으로 다 해결한다고. 그래서 이제 통장 잔고가 맨날 앵꼬 나고 네, 월급 받기 일주일 전부터 되게 이제 조마조마해지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요? 저는 지금 쓰는 의자가 책상 의자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산 거예요. 지금 쓰고 계신다고요? 지금 쓰고 있어요. 집에서? 네. 약간 믿음이 안 가갖고. 아 진짜. 지금 거의 뭐 되게 낮은 자세로 그러면 이렇게 엎드려 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엎드려서? 어머님이 제 성장 가능성을 높이 보셨는지 처음부터 큰 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억지로 다 맞추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사진을 찍어서 네.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냥 이런 의자처럼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무 의자라서 변형이 거의 안 되는데 녹이 조금 쓰긴 했는데 밑에 부분이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어요. 부모님이 좀 절약을 하시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영향을 받으셨는데. 근데 한 번 사면 집에서 잘 안 나가는 그런 점이 큰 것 같습니다. 버리지 못하시고. 잘 안 사세요. 일단. 아, 사진 네, 않으시고. 네, 네. 그럼 뭐, 그럼 뭐, 우아하게 절약하기. 뭐, 어떤 건가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우리가 보통 절약이라고 하면 이렇게 궁색하다, 짠내 난다, 그쵸, 그쵸. 궁상 맞다 되게 그죠. 부정적인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절약을 할 때 목적은 궁상 맞더라도 최대한 절약해서 빨리 돈을 모아서 부자가 돼야지. 왜냐하면 그때 아기 키우면서 육아휴직을 하니까 제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돈 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돈을 모아서 이걸 많이 저축을 해서 재테크를 해보자. 근데 재테크를 한다 보니까 그게 너무 절약하는 과정도 힘들고 비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절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절약이 그런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우아할 수 있다는 걸 그럼 깨달았어요. 본인의 삶에서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네, 뭐 예를 들면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뭐 키즈 카페에 장난감 되게 많잖아요. 입장료도 되게 비싸거든요. 애들 한 명 데려가면 1인당 10,000원. 그리고 음료도 먹이고 뭐 해서. 저도 먹고 그렇죠. 그리고 애가 둘이 되면 2배가 되고 근데 키즈 카페로 가면 우아할 것 같지만 사실 애들 손잡고 공원에 가거나 또 여긴 강릉이니까 강릉 경포 걷는 게 더 우아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만족도는요? 아이들의 만족도 더 좋아요? 네.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아직 몰라서 키즈 카페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기는 가고 네. 절약이잖아요.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내가 얘기하지. 보기에 네. 암묵적인 신호를 보내는 거야.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가고 싶지 않을 거야. 너희는 키즈 카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우아하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우아하게 절약하기라니까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얘기. 네, 이제 육아 말고 이제 뭐 밥 같은 것만 봐도 저희는 주로 집밥을 먹는데 사실 외식도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외식들은 되게 우아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걸 몇 끼 먹는다 생각하면 그거 맨날 내가 외식을 하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는 일상이 지속되지 않는 삶이 과연 우아한 걸까? 차라리 시간과 체력이 남아서 내가 집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일상에 사는 게 그게 더 우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자동차 한 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애가 둘이니까 주변에 자꾸 그래요. 야, 차는 2대 있어야 된다. 엄마 아빠 따로. 네, 애들 아무래도 바쁘면 2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 대를 고집하는 건 2대로 바쁘게 사는 것보다 한 대로 살면서 한 대로도 가능한 삶이 더 여유 있는 삶이다. 네, 그렇게 그러면 생각해요. 차에 맞추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사야겠지만 가능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가능하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좀 더 편리성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이제 2대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우아하게 절약하기 본인이 가장 또 생각하는 것 중에 저는 뭐랄까 신용카드로 최대한 신용을 땡겨서 그러니까 풀로 이렇게 뭔가 갖추고 있는 걸 보면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멋있네 저 사람 이런 느낌 보면 그 자기 세계가 있어요. 저는 두 분 MC분들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봤을 때 자기 세계 안에서 뭔가 여유가 느껴지고 그 안에서 자기 즐거움을 찾는다는 느낌이 들면 저는 그 사람이 되게 우아해 보이거든요. 지금 저 밑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저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긴장되고 발버둥 지금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다니. 네.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있고 거기서 여유를 찾으면 우아한데 저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절대선을 정해서 이 이하로 써야 우아하고 이 이상으로 써야 우아하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자기 그 즐거움과 자기 여유가 느껴지면 다 우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교가 아니라 내 라이프 자기 스타일을 세계. 그대로 그렇죠. 밀고 간다는 네, 얘기지. 나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게 절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절약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전과 후 예시를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예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예시. 예전에 절약하기 전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지금이야 이제 한 번 먹을 만큼 사요. 파인트 사이즈를 사서. 30일. 네. 30일. 근데 예전에는 혹시 그란데 사이즈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란데는 없는 것 같고 그란데 파인트보다 더 뭘 쿼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정확히. 네, 쿼터, 뭐 패밀리 네. 뭐 더 많았는데 예전에 한때 일시적으로였나 봐요. 그란데 사이즈가 나왔어요. 밥통만 해요. 사이즈가 같은 브랜드에서.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걸 사놓고 먹었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은 나의 행복이고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써야죠. 네. 그래서 그란데 사이즈를 사놓고 네, 냉동실에 행복하게. 넣어놓고 계속 먹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은 이제 아이스크림 끊으신 거예요? 끄는 게 아니라 이제 먹을 때 먹을 만큼 아, 콘이나 네. 컵이나 파인트를 또 다른 먹고 거. 싶은 만큼. 그리고 그 전에는 뭐 내 시간을 절약하면 택시도 괜찮아. 저도 그런 비슷한. 근데 사실 시간이 많거든요. 많았어요. 20대 이제 대학생 때 시간 많고 그쵸, 그쵸. 내 체력도 좋은 20대 내 시간을 아끼려면 택시도 괜찮아. 그 나의 행복을 위해서면 뭐 하루에 커피는 뭐 무조건 카페에서. 뭐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는 괜찮고. 네, 육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 시간과 노동을 절약해 줄 수 있다면 다 육아용품을 샀는데 애기 걸음마 연습시킬 때 3개를 샀어요. 왜냐하면 3개가 있으면 날 더 절약해 줄 수 있겠다. 내 시간과 노동을 절약해 줄 수 있겠다 해서 걸음마 보조기랑 그다음 소서랑 아기 체육관. 체육. 네, 뭔지 체육. 알아요. 사실 아기 체육관만 있어도 그쵸. 네, 걸음마 연습 다 되는 건데 그때는 다 샀어요. 그러니까 그게 절약하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과도기이기도 했죠 그때는. 그때는. 네. 남편분은요? 저는 원래 돈 안 쓰기 때문에 진짜 그럼 약간 근데 이 톤이 연애할 때 궁금해, 그러면. 톤이 너무 재미없는 톤이라서 약간 텐션을 좀 높게 주면 안 돼요? 그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연애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보세요? 좀 네. 짠돌이? 그러면 맞아 연애할 때. 근데 데이트는 이제 저도 이제 미래 계획 이런 걸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짜야 돼. 워낙 쓰는 걸 좋아하니까 네. 밥은 맛있는 거 먹고 저는 뭐 이제 미용실 같은 데 친구들은 이렇게 좀 이름난 샵들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만족하는 수준에서 동네에 그냥 샵 가기도 하고 본인을 꾸민 거에 돈을 좀 절약하고.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싼 데 갔어요. 그냥 그다음에 옷도 신상은 거의 안 샀던 것 같아요. 시즌 세일이라고 그런 것들 골라서 사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좀 어때? 본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되게 돈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지 예를 지금 본인은 네. 그래도 쓸 건 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내걸 아꼈지. 아니야 옆에서 표정이 어떻게 그러면? 저는 이제 연애할 때 구두를 신고 다니니까 발이 아프잖아요. 택시 타고 싶은데 걷자고. 어디까지? 에라이 어디까지 걸어? 그래서 20분이고 30분이고. 아, 진짜? 근데 7년간 연애를 했는데 하루의 경험을 이렇게 입어가면 되게 위험하고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맞아요. 기억이 나요? 되게 미안한데 그 예전에 전지현 씨 나온 영화에도 그런 장면 구두 때문에 고생한 장면 있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말을 해서 매번 계속 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곤란해지고 있는데
근데 그건 상징적인 거고 사실은 와이프가 연애 때 보니까 통장을 다 털어쓰는 스타일이에요. 잔고가 안 남는 잔고가 스타일.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 택시비 타면 다음 날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더 거기 또 신경을 쓰지 않나. 근데 그러면 네. 원래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던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보면은 흡수가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실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사실은 남편이 먼저 좀 맞춰주는 건 있어요. 제가 많이 써도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안 했고 그냥 제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준 건 같아요. 그 강압적이지가 않았고 좀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묻힐 수 있게끔. 전혀 노터치. 지금은 그러니까 전혀 불편한 건 없으신 거예요? 네. 네. 와, 좀 신기한데요, 저는. 그리고 또 딴 거 없어요? 구두 말고. 분명히 있어. 엄청. 네. 욕하지 말고 좋은 사례로. 아니. 좋은 사례 저희가 뭐 좋은 사례 듣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좋은 사례 들으려고 초대한 거 아니에요? 기억에 남는. 이 사람 좀 이거 좀 아닌데. 이거. 그러면 마치 조략이 악의 축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약은 좋은 거고 본인이 악의 축인 거지.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사실 연애 엄청 오래 했잖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보지 마시고 저 보시면서. 왜 거기 봐요? 이쪽 봐요. 해주고 있어. 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 궁금해서. 연애할 때 버스를 이제 타고 연애 사귀기 전이었어요. 사귀기 전에. 사귀기 전에. 그건 그게 꼭 뭐예요? 아니야요. 꼭 아니지. 왜? 얘기해보세요. 저희 괜찮아요. 편집 있잖아요. 편집 한대 들어보고 진짜 아니고. 변명할 기회 좀 주시면.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네, 연애 이제 사귀기 전에 이제 썸을 탈 때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제 겨울이었어요. 제 3월이니까 춥잖아요. 제 손이 많이 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핸드크림을 발라주겠다. 핸드크림 이렇게 발라줬어요. 지금 같아서는 큰일 나죠. 미투 들어올 각인데 그때 좋았어. 그때 이미 떨려. 이거 바르기 전에 손도 잡았어요. 뭘 뭐야? 이미 다 잡았는데. 미투는 아니고 근데 그런데 그거 잡았어요? 핸드크림인 줄 알았는데 뭐야? 풋크림이. 근데 이거 진짜 변명할 기회 줘요. 잠깐만. 절약이랑 상관없이 그냥 조금 모자라. 반짝한 거네. 아니 근데 풋크림을 왜 발라? 가끔 대고 하게. 제가 쓰려고 가방에 사온 게 있어서 새 제품이야. 새 제품.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한 김에 썼다니까요. 근데 그게 부끄러워요. 근데 그 알고 쓴 거잖아요. 근데요.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 근데 그렇게 절약한다면서 형 남자가. 이거는 절약의 관점이 아니라 그쵸. 절약의 관점. 연애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지 절약이랑 이 방송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노래 듣고 오자. 재밌었는데. 자,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리는 보이는 라디오, 보고 싶은 라디오니까 음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다 씨의 신청곡입니다. 이 노래 신청하신 이유가? 예전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절약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마추어처럼 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네. 이승철의 아마추어.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지출 가계 동향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4인 가족 생활 평균 생활비가 약 371만 8천 원이었습니다. 와, 두 분의 한 달 제일 궁금해요. 두 분의 한 달 생활비가 제일 궁금해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좀 이렇게 요목조목 따져서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아이가 2명이라고 아이 하셨죠. 2명. 그럼 정확히 딱 4인 가족. 4인 가족. 네. 4인 가족의 식비는 이제 45만 원. 45만 원. 네. 자, 우선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45만 원. 네. 45만 원. 네. 의류비, 의료비, 잡화비, 교통비, 유류비, 여가비 이 6가지 다 합쳐서 45만 원 한 달에. 에이씨, 말이 안 돼. 이거는 전 3인 가족인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의료, 여행, 뭐 여가비, 여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유류비 이 포함됐죠? 어디 안 가니까. 지금 안 넣는다는 어디 안 가니까. 네, 그리고 뭐 자파 이건 모르겠고 의료비 안 아프다는 거. 다 건강한 거. 다 건강하다는 얘기. 의료비. 이건 뭐 그냥 옷 한 번씩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옷 안 산다는 얘기. 저희 부부 의류 예산이 6개월에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6개월에 10만 원이요? 원래는 이제 분기별로 10만 원씩 줬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남는다 해서 6개월에 아니, 10만 원. 남편분이 생각해 의료비 네. 이거 의류 사는 거예요? 세탁비 말고요? 아, 그럼요. 근데 어떻게 6개월에 10만 원이 나와요? 말이 안 되는데? 아, 어떻게 근데 10만 원이요? 체형이 안 변하면 사실은 제가 중3 때 체형이 그대로 가거든요, 키랑. 그래서 설마. 그건 아니고 여기 와서 되게 극단적인 사람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건 그런데 어쨌든 체형이 안 변하니까 사실 이제 중요한 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한 번 사놓으면 오래 입는 오래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3 때 옷이 아직 안 버린 게 있긴 한 거잖아요. 아니죠, 버렸죠. 왜 그래? 이번에도 그 정도 나도 그래. 지금 이 옷은 이제 5년 전에 샀던 옷이에요. 이 블라우스가요? 네. 이거 몇 년 전에 샀어요? 이거 좀 저 새옷 방송 나오려고 새로 샀어요. 같아. 이거 새옷 같았어. 그래서 이번에 분기별 금액을 썼어요. 그래, 방송 나올 때는 또. 와, 보라보라를 위해서. 박수 한번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야, 분기에 한 번 하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분께서. 또 이거 저렴한 옷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나는 아까 뭔 생각, 물론 이것도 좀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절약하는 사람 치고는 멀끔한데?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 비하한 거예요, 절약하는.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 그거 안 된다고. 절약하는 건 비하한 거잖아요, 지금. 안 해, 씨. 자, 그러면 식비. 식비 네. 45만 원. 아니, 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게 살림을 해 보신 분들은 45만 원보다 더 들 게 있나?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럼 반찬을 직접 해 드시죠? 그럼요. 아이들 음식까지 다 하시는 거죠? 네. 그럼 하루에 보통 기준 2끼 이상은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3끼는 아니어도. 네. 근데 어떻게 이 45만이 나오죠? 하루에 15,000원.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1인 기준 얘기하는 게 아니라 4인 기준이에요, 지금. 네네. 15,000원 됩니다. 근데 또 건강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남편분이 조금 말라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니요, 저도 80 나가거든요. 몸무게가? 체중. 네, 근데 거의 안 변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좋아한다고요? 고기 좋아하는데 그 예를 들면 요즘 삼겹살 값이 되게 비싸는데 그래서 저는 또 수육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후지를 사는 거죠. 근데 후지를 사면 이제 된장 넣고 마늘 넣고 후지 맛있어. 그 네, 맛있어요. 수육에서 잘라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 근데요, 갑자기 음식 얘기가 그거 맛있어. 왜 반말을 하고 그래, 갑자기? 아니, 왜 음식 얘기 나올 때 혼잣말. 혼잣말. 확신을 하고 있어서. 네, 맞아. 혼자 그냥 그렇지 맛있지. 약간 거야? 그런데요? 아니, 저 어떻게 전문분한테 반말을 해요? 갑자기 음식 얘기가 나서 그런데 만약에 어쨌든 아이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절약을 하다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조금 들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잖아요, 부모 마음. 가령 예를 들면 치킨 이거는 사실 집에서 좀 하기는 물론 에어프라이어가 있다고 하지만 치킨 본연의 치킨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치킨 먹고 싶을 때는
식비 안에서 먹으면 되죠. 먹고 싶은 걸 그렇게 많이 참는 편은 아니에요. 또. 이거 진짜 쉽지 않, 분명히 이거 저는 아는데 쉽지 않고. 자, 그럼 우선 뭐 이렇게 우기시니까 너무 아프죠. 자, 고정 지출. 네, 뭐 관리비, 이제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 보험료, 교육비 이런 거 합치면 한 60만 원, 63만 아니 근데 원. 교육비가 말이 안 되는 두 게 분이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교육은 다 두 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복직, 저는 휴직할 때는 다 제가 했는데, 이제 복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없어서 큰아이 이제 방문학습지는 시작을 했고요. 난 나머지는 유치원, 어린이집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유치원 7만 5천 원, 어린이집 9만 원, 해도 16만 원? 16만 5천 아, 그러면 원? 국립 아니, 사립인데, 사립인데 여기. 얼마요? 네, 유치원에? 유치원 7만 5천 원. 저희 얼마인지 알아요? 33만. 뭐 어떻게 그렇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지역이 나. 임대료? 임대료가 차이나. 왜 이렇게 차이가 아, 나도 지금 충격 7만 원이 요즘 시대에 단과 그냥 싸도 막 10만 원 하고 그러다 그러던데. 관리비가 되게 중요해요. 아, 관리비. 형 혼자 살잖아. 저는 월세가 일단 40이기 아, 때문에 월세 말고 관리비. 관리비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그건 있지 뭐 인터넷비나 뭐 기름 뭐 유류비 그러니까 뭐 집에서 쓰는 난방비. 관리비가 없다고? 그리고 저 월세인데 그런 건 없죠.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나와요. 네. 보통 나오는 아파트 저희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야, 너 어디 사는 거야? 좋은데 안 살아요. 근데 와, 관리비 저희는 기본 한 저희도 좀 저희 지역에서 저렴하게 나온다는데 기본 25만 원에 30만 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보통 그래요. 저희도 가스비를 포함하신 건가요? 그냥 아파트 관리비 전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가스비 포함됐겠죠? 아니 무슨 뭐 아반공산이 한 60평 살아? 아니야, 그렇게 나온다니까. 와, 그래요. 그래서 되게 놀랍네요, 진짜. 그 뭐 변동 지출이 있네요, 또. 네, 이제 부부 용돈, 부모님 용돈, 그리고 이제 각종 회비나 경조사비 합치면 이게 제일 많이 나가요.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아무래도 뭐 사회생활 하시니까 경조사비는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고 네. 두 분이 하시는. 또 부모님 계시니까 네. 또 뭐 용돈 드려야 되고 또 여기서 또 너무 아끼면 안 되는 여기서. 부부 용돈 네. 아, 부부 용돈? 얼마씩 쓰세요? 달에 15만 원씩 받고요. 아, 이거 안 돼요. 15만 원이요? 15만 원? 그 본인 걸 좀 줄여서라도 아내분 걸 좀 올려주세요, 5만 원이라도. 15만 원 힘들어요. 네. 15만 원? 15만 원으로 뭐 하세요? 고등학생 용돈 아닌가? 취미 없으세요, 취미? 아 근데 그러니까 저희 둘 다 취미로 또 글도 쓰고 가끔 이제 취미로 글을 쓴다고요? 예, 그다음에 뭐 강연도 가끔 나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부수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조금 이제 왜냐면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메꿔 쓰고. 장 볼 때 네. 보통 어느 정도 비용이 그러게. 네. 요즘 그냥 하면 10만 원이거든요. 장 볼 때 저희는 하루 예산을 가지고 사실 움직여요. 그래서 하루에 15,000원까지 쓰자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에 15,000원 쓴 거를 기록을 하는데 사실 장 보다 보면 정말 1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달은 뭐 아예 기저귀를 살 수도 있고 뭐 그날따라 이제 세제나 이런 게 떨어져서 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15,000원 기준으로 뭐 하루에 뭐 5만 원을 썼다. 그날은 이제 나머지 마이너스 35,000원을 메꾸기 위해서 한 이틀에서 3일 무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산을 늘 머릿속에 오늘 예산은 하루 15,000원이야. 이 안에서는 되도록 넘지 말자 하고. 그러니까 평균 법칙을 아예 적용을 해갖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달 예산을 해봤더니 초반에 다 쓰고 나중에 돈이 안 남았어. 그래서 하루 예산으로 움직이니까 낫더라고요. 그럼 궁금한 게 요런 패턴이 이제 딱 정형화된 거는 얼마쯤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1년 조금 더 넘은 하루 예산으로 움직인 건 1년 넘었어요. 2년? 그럼 이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그때는 언제 몇 년 정도 돼요? 이제 큰아이 배밀이 할 때쯤에서 6개월 그러면 5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 4년에서. 그럼 결혼 거의 초기부터 그냥 네, 애 낳고. 아니 뭐 평생을 해오셨잖아요, 남편분이. 근데 결혼했다고 달라지겠어요? 네. 남편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네. 만족하십니까? 전 좋죠. 네. 아니, 아내분이 이렇게 따라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분께 묻겠습니다. 이런 거 무슨 줄에서 하는 건데 만족하십니까? 저는 이게 예전 생활보다 훨씬 좋아요. 에라이. 행복하시네요. 네, 행복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절약해서 그렇다면 저축을 실제적으로 했을 때 저축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월급의 반은 무조건 저축이죠. 선저축. 부자다, 그냥. 두 분이 일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와.
맛있는 이유긴 혹시 그러면 장 보실 때 뭐 1+1 아니면 무슨 뭐 쿠폰 그래, 원래 저도 어디 나가면은 막 1+1 때 막 사죠. 저도 사죠. 있으면 무조건 사죠. 그럴 땐 꿀팁 어떻게 같은 거 있어요? 저희 그 하루 예산이 그냥 무조건 팁이에요. 아, 그놈의 네. 예산 진짜. 네. 15,000원에서 넘었으면 이거 1+1이라도 사지 말자. 근데 15,000원 안 넘었는데 1+1이 들어왔다? 그럼 오케이.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세우다기보다는 그냥 그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하다 보면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근데 여보나 이거 진짜 이거는 꼭 하나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산을 따로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제가 군고구마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쉽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에어프라이어가 정말 맛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목돈이 들잖아요. 한 박스씩 또 살려면 또 그렇죠. 그래서 고구마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달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제 미리 빼놓는 거죠. 대신에 이제 옷을 덜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사지도 않는 옷을 덜 사요? 거기서 아예 안 산다는 얘기.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분기별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결산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럼 대충 어림해보면 얼마든지 여유가 있어요. 그런 걸 털어가지고 이렇게 평균치에 가깝게 하면 어떻게든 마련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약간 할부 개념이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거 계산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심하는 순간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쓰던 건 그냥 쓰고 한 달 정도니까 한 번 정도니까 저축하는 돈에서 조금 빼서 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요. 그게 적금이 아니라 그냥 저축하는 네. 또 일반 비용이죠. 거기서 어떻게 좀 써도 되냐. 근데 그거 법칙을 깨면 안 된다라는 게 두 분은 딱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도 이제 필요한 거나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체크카드만 쓰거든요. 근데 보통은 사고 싶은 걸 신용카드로 긁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혹시나 예산에서 모자르면 그래 그럼 적금이 있으니까 요즘 적금도 일부 해지 기능이 있어서 네, 그쵸, 만기까지 2번 정도 해지할 수 있어서 그때 필요한 거 네, 빼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도 안 넘어오시네. 네. 어떻게 해도 정말 철벽이시네. 경건해진다. 아, 근데 특히 뭐 두 분 다 일을 하시니까 그러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지인들하고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술도 한 잔. 그런데 약간 눈치를 좀 뭐 보거나 이런 건 없나요? 지인분들이 약간, 좀, 그래, 좀 굳으세요. 뭐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티를 못 내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일도 약속이 있긴 한데, 그때는 이제 미리 용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고. 왜냐면 그건 이제 절약을 했을 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혼자 감내해야 될 부분이고, 왜냐면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제 부담을 혹시라도 느끼실까봐, 절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이브를 하는 건데, 이거 내 세이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런 걱정을 끼치는 건 좀 예의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보라보라 나오셨잖아요. 네네. 지인분들이 다 볼 거란 말이에요. 큰일 났네. 이제는, 그냥 돈 쓰게 하지 말자. 돈 아마 쓰게 이럴 하지 수도 마. 있어. 야, 쟤 저렇게 안 봤는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큰일 났는데. 평소에 전략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좀 이거 되게 저도 좀 의아한,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요즘 사실 밖에 나가서 그냥, 야, 내가 한 잔 살게. 이거 해도 그냥 하면 5만 원이에요, 그냥. 예, 진짜. 그러면 이게 용돈에서도 벌써 3분의 1이 나가는 건데, 아무리 부수입이 있다고 한들,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야, 그 부분 저는 되게 출혈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변에서 최소한 술 사다는 사람은 없죠. 그러네요. 사람 나도 모르게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그렇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인분들은 말씀을 안 하셔도 알고, 이렇게, 그래, 이렇게 알고 계시죠.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야, 걔 온다고?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요, 어제도 연락 오라고 연락 받아. 자, 또 중요한 게 지금 앞에 저희 테이블 앞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책처럼 되어 있는데 가계부가 있습니다. 이 가계부 한번 또 이름도 엄마의 가게. 가계부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도움이 됩니까? 엄청 도움이 돼요. 가계부 없으면 절약 못 해요. 가계부를 써야.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거는 제가 2018년도랑 2019년도에 썼던 가계부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시중에 나오는 가계부를 썼고, 네, 잘 나와 있죠. 매일매일 쓸 수 있고 결산할 수 있는 표도 잘 들어 있고요. 근데 절약을 한다는 사람이 약간 좀 부끄럽더라고요. 가계부도 사서 쓰네?
그래서 그러네. 올해는 그래서 가계부를 그냥 제가 집에 굴러다니는 공책으로, 이거는 아는 언니가 준 공책, 이건 책 사니까 그냥 온 거기다가? 공책. 그래서 집에 굴러다니는 공책에다가 가계부를 쓰고 그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여기에 있는 형식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조금 달라요. 한번 해보니까 하루 예산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공책에는 이제 하루 식비랑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이제 기타 생활비들을 매일매일 적는 하루 가계부고요. 그리고 가계부는 적는 것보다 정산이 더 중요한데 이건 정산 가계부예요. 정산 전용 한 달에 한 번만 쓰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거 이거 혹시 이거 하루에 이거 어떻게 보여주셔도 돈을 되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네. 할인 연계닭을 드셨어요. 4,500원. 사서 대사용 봉투 이것까지 290원 써놓으셨어. 네. 자, 그럼 칼국수 많이 드셨네요? 아이스크림 꼭 드시죠? 아이스크림 드셨고. 네. 애호박을 또 2개를 애가 둘이 또 해서 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요게 하루? 네, 하루에 쓴 거. 제가 보니까 그거네.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예, 닭 한 마리. 닭칼국수 드셨네. 한 끼만 드셨잖아요, 근데. 네, 한 끼 먹었죠. 근데 뭐 냉장고에 뭐 두부도 있고 계란도 있으니까 뭐 다른 끼니는 그런 거. 하루에 이렇게 드셨고 다음날 또 290원. 봉투는 계속 쓰신. 네, 이것만 안 썼어도 무지출인데 이거 너무 아까워요. 진짜 이렇게 보면 장바구니 들고 갈 때. 8,790원. 이게 쓰신 게 8,790원을 쓰신 거잖아요. 한 끼 네. 드시는데. 네. 근데 이것도 하고 나면 애호박은 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애호박은 나중에 애호박 전을 해 먹거나 찌개를 끓여 먹거나. 그러면 살림을 굉장히 잘하신다는 거예요. 살림 잘하시죠? 네, 잘해요. 냉장고 딱 열면 어때요? 그러니까 냉장고, 다른 집 냉장고 좀 놀랐어요. 다른 집 냉장고를 보고? 그 연데 진짜 꽉 차 있더라고요. 여기 냉장고는 어때요? 근데 저희 집은 보통 이렇게 50%는 일단 채워야 여유가 돼요. 있어요, 여유가. 그래서 냉장고가 이제 냉기가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다른 집은 꽉 차 있죠. 냉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나 이게 처음에 나 어색하게 이게 왜 이러나 싶었던 거야. 나중에 다시 열어보니까 물건이 가득 차 있으니까 더 이상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냉동실 열어보면 네, 꽉 차 있죠. 한 재작년에 산 떡 같은 거. 그쵸. 다 있죠. 그리고 까만 봉지에 뭐 멸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까먹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희 집은 일단 절반 정도는 늘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되게 부지런하신 거예요. 일하시고 그 살림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냉동실에 들어간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동실은 속에서.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나오기가 힘들어지죠. 얘네들이 들어갔잖아요. 끝에 있잖아요. 네. 얘는 절대 이사할 때까지 못 나온다고 보면 돼요. 네, 저희 집은 그래요. 들어갔어. 그게 무엇이든 고기든 뭐든 들어갔어. 그리고 다음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계속 쌓일 거 아니야. 그 끝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 거기서 뭐가 어떤 생명체가 나올지 모르는 게 냉장고예요. 자, 그럼 이중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준수 씨의 추천곡입니다. 이 노래를 추천하신 이유는? 퀸의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인데 네. 언제 들어도 좋고 인생은 이제 결국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감동을 주네. 아니지, 뭘 사랑하는지 모르잖아. 돈? 아니야. 아니, 누가 봐도 딱, 좀 아내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 이 정도는 살려줘야 돼. 푸크림. 푸크림 러브잖아, 푸크림 러브. 그렇게 사랑하신대. 함께 감상해 보시죠. 퀸의 러브 마 라이프. Love of my life, you've hurt me. You've broken my heart, and now you leave me.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Bring it back,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부라부라의 가장 어려운 공식 질문입니다. 계속 듣긴 했는데 나에게 절약이라. 간단하게 네. 딱 나에게 임팩트 있게. 네. 삶의 정상 궤도로 오르는 길. 끝까지 이 절약에 대해서 엄청난 이 자부심과 네. 그 목표 의식이 딱 있으면 좋아요. 집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과 시간이 있는 삶. 차 한 대로도 가능할 만큼 네, 그런 여유로운 삶. 여유로운 삶. 멋집니다. 또 남편분 저는 든든한 통장을 지키는 기본기. 예. 중요하다. 중요해. 네. 아, 짠돌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 건강을 지키는 측면에서도 네, 절약은 도움이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궁금하다. 네. 두 분은 그러면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운영을 하루 전혀 대출이 없으세요? 현재는 대출이 없습니다. 네. 근데 원래 대출이 없으면 원래 신용 등급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아니 뭐 네. 저축을 많이 하니까 네. 아 저축을 많이 등급이 상관이 없죠. 어차피 체크카드 쓰시고 부럽다. 진짜 최고다.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 지인분들 통틀어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연애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다. 심지어 면허도 없다. 하지만 빚도 없다. 진짜 좋아요. 형도 대출이 없어요? 네, 잘 살고 있네. 빚도 없다. 깜짝 놀랐어요. 빚이 없다고? 신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깜짝 더 놀란 게 면허가 없다고? 자, 근데 절약도 다 좋은데 그래도 서로가 이것만큼은 터치하지 마라.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서로가 이해를 하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커피 마시는 거 노터치. 아, 커피. 커피 값은 네. 내려 드신다 그랬잖아요, 또 아까. 내려 드세요. 그럼 사서 드시는 거예요. 네, 가기도 하고. 네, 가기도 하고 내려 마실 때도 커피 타주려고 제가 좋아하니까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어요. 멋진 남자. 쓴다니까요. 쓸 때 쓴다니까요. 멋있었어요. 푸크림! 와, 푸크림! 아니, 그래. 이 정도 해야 푸크림 바르지. 대체가 안 되니까. 먹어야 돼, 그래서. 근데 네. 그렇다, 멋있다. 노력이잖아, 이거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하신 것도 있죠. 조금, 그건 솔직하게. 좋아요, 좋아합니다. 조금 제가 좋아하는 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인정할게요. 근데 왜 동공이 흔들려요? 계속 뭐 이렇게- 걸렸다는 느낌. 아니,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합니다. 갑자기? 근데 게임도 하세요? 아, 네. 애들, 의외네. 뭐 아, 근데 애들 재우고, 네. 이제 취미로 이제 그 게임. 비디오 게임? 네, 네. 비디오 게임? 네. 비디오 게임이 돈이 안 들어? 아니, 근데 모바일 게임 이제 흔히 이제 잘 봐. 지금 늘리는 거. 그거 결제하시죠. 결제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아, 무결제로. 수련으로. 그럼 뭐.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절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보시는 분들이 또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많이 쓰고 살았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께 조언 한마디 뭐 해주실 수 있다면? 절약을 감추지 말고 오히려 더 자랑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절약이 별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절약은 외식하는 게 아니라 된장찌개에 생선 구워 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풍요로운 나라죠. 네. 그러니까 절약이 전혀 뭐 뒤처지거나 궁생 맞다거나 아니면 전혀 뭐 안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보통의 삶이에요. 이게 특이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절약을 많이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네. 선생님. 저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갔었었는데 네. 거기 가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쓰던 가구, 네. 할아버지가 쓰던 자켓을 그냥 입고 그러니까 되게 진짜 너무 멋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뭐 책상 같은 것도 물려받고 그래서 이게 절약이라는 게 결국은 이 시간의 멋이 좀 필요한데 절약이 그 과정을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멋이라는. 네. 푸크림! 와, 푸크림! 푸크림 최고예요. 네, 푸크림 최고예요. 와, 그때 핸드크림이었으면 결혼 못했을 텐데. 푸크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혹시 뭐 두 분이 이제 부부로서 아니면 개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뭐 꿈? 목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지금처럼만 살면 좋겠어요. 100세까지 지금처럼. 그때는 무소유가 될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무소유가 될 거니까요. 점점 쳐내고 없어요. 무소유. 두 분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딱 푸크림 하나가 남을 거예요.
저도 지금 공고구마 계속 먹고 이제 저 힘들 때 좀 스파 가서 몸 좀 풀고 평소에는 이제 붓크림 열심히 바르고 네, 그렇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진짜 보니까 별 욕심이 없으시네요, 진짜. 근데 진짜 은근히 저도 두 분 오늘 이렇게 같이 방송하면서 많은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실천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우선은 다시금 좀 되새길 수 있는 절약에 대해서 되새길 수 있는 좀 그런 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도 그럴 것 같고 펀명도 그렇겠죠? 그러면 저도 오늘 좀 느끼는 게 많아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리고 오늘 나오셨는데 두 분이 함께 나오셨으니까 또 다를 것 같아요. 카메라 먼저 보시고 이쪽 보시고 생각나는 분께 영상 편지 한번 올리시죠. 딸에게 하세요. 네. 지금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이렇게 널 키우고 있다.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연우야 연재야 사랑해. 좋아. 또 이 카메라 보시고. 네. 저도 그럼 저 신랑이 딸들한테 해줬으니까 저는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네 처음에 저희 절약 시작했을 때 힘든 것 같아서 막 이것저것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살겠습니다. 죽이 촉촉하다 진짜. 천생연분에 정말 진심으로 두 분은 계속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아하게 절약하기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절약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피바이러스 설비와 함께 유쾌한 B급 라디오 보라였습니다. 토크는 절약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득 가지고 올게요. 보라. 안녕하세요. 강원도 탈옥 수술을 이용해서 창업한 서일구라고 합니다. 태양 쓰레기를 수집해서 그 주얼리를 만들고 있는 쓰레기를. 네, 쓰레기를. 이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정말 맛있거든요. 이게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 딸이 너무 좋아요. 맥주 안주로도 딱 딸이 그쵸 맥주를 못 먹어가지고 아직 제가 지금 바다에서 제가 수집하는 그런 형태의 바다 유리병 완성. 소스 피우는 것 자체도 되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뻥이하고 피우고 뻥유 한번 해주세요. 지금요? 뻥이요. 네, 그럼 이제 굳이 펀병이랑 같은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한다고요? 마흔. 제 마흔이거든요. 올해. 마흔이면 잠깐만. 뭐 어떻게 뭔지 알아? 세상 많은 사람이에요. 저요. 돈 버는 것보다 다 쓰실 수가 있어요. 돈은 왜안 버리는 아니 그걸 그렇게 하면 돈 나오는 거 아니야? 사과를 먹은 벌레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벌레는 사과를 몽땅 먹고서 결국 배가 터져 죽어버렸어. 그 모습은 마치 요즘 우리의 얘기를 하는 듯해. 욕심은 끝이